운동하다 죽을 뻔했습니다. 60대 이후 당신의 운동은 약인가 독인가? 조금만 더 뛸게요. 이 말을 마지막으로 68 세박모 씨는 헬스장 러닝머신 위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다가 오히려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60대 이후의 몸은 30대와 다르다. 당신의 운동은 안녕한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은 해야지. 지극히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몸은 30대, 40대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가끔 잊어버리시죠. 마음은 아직 젊으니까요. 젊을 때 좋았던 운동법이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많은 시니어분들이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으로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운동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운동 전 체크리스트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박모 씨의 사고, 경고 신호를 무시한 대가 앞서 말씀드린 68 새 박모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건강을 위해 6개월 전부터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한 분이셨죠. 주세회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러닝머신에 올라섰습니다. 오늘은 좀 더 해볼까? 그런 생각으로 평소보다 속도를 조금 올렸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5분, 10분,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5분이 지나면서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지만 운동하면 당연히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20분째, 옆에서 운동하던 지인이 말했습니다. 박 씨, 오늘 얼굴이 좀 빨간데 괜찮으세요? 박 씨는 괜찮아요. 조금만 더 뛸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것이 박 씨가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이분도 채 지나지 않아 박 씨는 러닝머신 위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119가 빨리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특별히 심장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평소 건강검진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보기에 박 씨의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60대 후반의 몸에게 30대의 운동법을 강요했다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이 든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시니어를 위협하는 잘못된 운동 습관의 그림자, 여러분, 운동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운동 습관이 문제입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젊은 사람들과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를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40년간 직접 치료한 환자만 해도 수천 명이 넘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운동을 잘못해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무릎을 망가뜨린 분, 허리를 다친 분, 심지어 뇌졸중으로 쓰러진 분까지.
모두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시작했던 분들입니다. 작년 겨울 74 새 김모 씨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매일 아침 산에 오르던 분이었는데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면서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졌다고 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 씨는 전날 밤 술을 조금 드셨고 아침에 물도 제대로 마시지 않은 채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산을 오르셨던 거였어요. 탈수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뇌혈관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실천하신다면 운동은 여러분의 삶을 20년도 더 젊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단지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60대 이후 당신의 몸은 새로운 존재임을 인지하라. 60세 이후의 몸은 젊은 시절과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근육의 반응 속도, 심장의 회복력, 관절의 유연성,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박 씨처럼 쓰러지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자신의 몸이 30대, 40대 때와 똑같다고 착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60세를 넘어서면 우리 몸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이걸 모르면 운동이 독이 되는 겁니다. 심장. 젊을 때는 심박수가 빨라져도 금방 정상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60대 이후엔 심장이 회복하는데 3배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받게 되는 거죠. 근육. 40대까지는 운동 후 하루 이틀이면 회복됐는데 60대 넘어서는 일주일도 모자랄 때가 있어요. 관절. 더 심각합니다. 연골이 얇아지고 관절액이 줄어들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됩니다. 특히 무릎과 허리는 60대부터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작년에 치료한 72 새 최모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젊었을 때 마라톤을 즐겨 하셨던 분이에요. 은퇴 후에도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한강을 따라 달리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면서 무릎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젊은 시절의 경험을 믿고 계속 뛰셨어요. 예전에도 이런 통증이 있었는데 뛰다 보면 없어졌는데 뭐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72세의 무릎은 30대의 무릎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 씨는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뛰다가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이었어요. 수술을 받고 6개월간 재활 치료를 받으셨지만 예전 같은 활동은 힘들어졌습니다. 30년 전 방식으로 운동한 게 가장 큰 실수였다고 후회하시더군요. 만약 최 씨가 나이에 맞는 운동법을 알고 계셨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시니어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7가지 운동 습관.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시니어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7가지 운동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하고 계시다면 당장 멈추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아침 공복에 무리하게 걷기. 많은 시니어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복 상태로 빠르게 걷기를 합니다. 다이어트에 좋다고 들었다면서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낮아져 있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면서
심장과 뇌혈관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는 혈액이 가장 끈적한 시간입니다. 밤사이 수분이 부족해진 상태거든요. 이때 무리한 운동을 하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69세 정모 씨가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집을 나서서 1시간 동안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하셨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걷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쓰러지셨습니다. 경미한 뇌졸중이었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만약 조금만 더 심했다면 반신마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을 무시하고 등산 반복하기. 사는 무릎에 좋다는 잘못된 상식 때문에 많은 시니어들이 무릎이 아픈데도 계속 산에 오르십니다. 하지만 이건 무릎 연골을 파괴하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하산할 때가 문제입니다. 내려올 때는 무릎의 체중의 3배에서 4배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70kg인 분이라면 무릎에 210에서 280kg의 압력이 계속 가해지는 겁니다. 이미 연골이 얇아진 60대 이후의 무릎이 이런 압력을 견딜 수 있을까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 중 상당수가 등산으로 무릎을 망가뜨린 분들입니다. 76세 김모 씨도 그중 한 분이에요. 무릎이 아픈데도 산에 가면 기분이 좋아진다며 일주일에 3번씩 등산을 하셨습니다. 결국 무릎 연골이 완전히 닳아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체력 테스트처럼 걷기 시간을 기록하며 경쟁하기. 요즘 스마트폰 앱으로 걸음수나 운동 시간을 측정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빨리, 더 오래 걸으려고 무리하게 되거든요. 운동은 경쟁이 아닙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무시하고 기록만 쫓다 보면 박 씨처럼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운동 중 통증을 참고 계속하기. 아프면 이겨내야 한다. 참고하다 보면 괜찮아진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젊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니어에게 통증은 곧 위험 신호입니다. 젊었을 때는 근육이 아파도 참고 운동하면 더 강해졌지만 60대 넘어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증을 참고 운동하면 근육이나 힘줄이 조금씩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미세하게 찢어지는 거라서 당장은 모르지만 계속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일흔한 새 이모 씨가 헬스장에서 어깨 운동을 하시는데 조금 아픈데도 이 정도는 괜찮다며 한 달을 더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깨에서 퍽 하는 소리가 나면서 팔을 들 수 없게 됐습니다. 어깨 힘줄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수술 받고도 예전만큼 자유롭게 팔을 쓰지 못하세요. 매일 똑같은 운동만 반복하기.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입니다. 걷기만 하거나 수영만 하거나 하나의 운동에만 매달리시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동작만 반복하면 우리 뇌가 자극을 받지 못하거든요. 운동 직후 찬물 샤워하기. 정말 깜짝 놀라실 만한 위험한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운동 직후에 찬물로 샤워하는 겁니다. 운동 후엔 시원한 물로 씻어야 상쾌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게 시니어에게는 심장 쇼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심장이 빨리 뛰고 혈관이 확장되어 있거든요. 이때 갑자기 찬물을 맞으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합니다.
심장이 갑자기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젊은 사람은 견딜 수 있지만 60대 넘어선 심장은 이런 급격한 변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와 운동을 동시에 하는 것, 여성분들께 특히 위험한 습관입니다. 살도 빼고 건강도 챙기자는 생각으로 식사는 확 줄이고 운동은 확 늘리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나이 들면 우리 몸이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음식을 적게 먹으면 몸 안의 염분과 수분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운동까지 무리하게 하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치명적인 운동 습관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있다면 당장 멈추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시니어 맞춤 운동법. 20년 젊어지는 기적의 비결.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는 마세요. 방법이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위험한 습관들을 고치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는데 74 새 김모 씨라는 분이에요. 김모 씨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면서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셨어요. 뇌에 피가 안 통한 거였거든요. 알고 보니 전날 밤 술을 조금 드시고 아침에 물도 제대로 안 마신 채로 무리하게 산을 오르신 거였어요. 탈수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이 끈적해진 피를 뇌혈관에 막아버린 거죠. 처음엔 정말 심각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걷기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하지만 김모 씨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시니어 맞춤 운동법을 차근차근 따라 하셨어요. 6개월 후 김모 씨는 예전보다 더 건강해지셨습니다. 지금은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이세요. 또 다른 분은 68 새 이모 씨인데 다이어트와 운동을 함께 하시다가 쓰러지셨던 분이에요. 몸 안에 염분과 수분 균형이 완전히 깨져서 응급실까지 가셨거든요. 그 후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천천히 체중도 줄이고 건강도 되찾으셨어요. 지금은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시기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잘못된 방법을 버리고 올바른 방법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에요. 방법만 제대로 알면 70대에도 40대의 체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을 위한 5가지 황금률. 그럼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니어에게 딱 맞는 운동법. 이것만 알면 여러분의 몸이 20년 젊어질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도대체 어떻게 운동해야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있는지 제가 40년간 연구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보다 준비가 먼저다. 5분 예열의 기적,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운동보다 준비가 먼저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하러 나가면 바로 걷기 시작하거나 바로 뛰기 시작하시죠.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우리 시니어의 관절은 차가운 자동차 엔진과 같습니다. 추운 겨울에 시동 걸기 전에 예열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복잡할 필요 없어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으쓱으쓱하고 무릎을 살살 구부렸다 펴보고 발목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관절에 기름을 발라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절액이 나와서
뼈와 뼈 사이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거든요. 78세 조모 씨가 이 방법으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운동할 때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준비 운동을 하신 후부터는 이렇게 간단한 게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운동 후 30분 이내 물 한 컵, 펄스 단백질, 섭취, 그 다음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운동 후에 뭘 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 끝나면 그냥 집에 가시는데 이건 보약을 먹다가 중간에 뱉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운동 후 30분 이내에 미지근한 물 한 컵과 우유 한 잔 또는 삶은 달걀 하나 정도의 단백질을 드세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운동을 하면 우리 근육에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마치 연필로 종이에 쓰면 연필이 조금씩 닳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상처가 아물면서 근육이 더 강해지는 건데 이때 물과 단백질이 없으면 제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혼자보다 대화하며 운동하라. 일석삼조의 효과. 여기서 정말 놀라실 만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혼자 조용히 운동하지 마시고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운동하세요. 운동할 때 떠들면 집중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 시니어에게는 오히려 이게 금광 같은 방법입니다.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바로 시니어에게 딱 맞는 운동 강도거든요. 만약 대화하기 힘들 정도로 숨이 차면 너무 무리하고 계신 겁니다. 게다가 대화를 하면 뇌도 함께 자극받아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심장, 뇌, 기분까지 모두 좋아지는 일석삼조의 효과입니다. 실제로 72세 박모 씨 부부가 이 방법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셨어요. 매일 저녁 함께 산책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신다고 해요. 6개월 만에 두 분 다 체력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도 더 좋아지셨다고 하시더군요. 가벼운 운동일수록 오래 간다. 토끼와 거북이 전략.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드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운동일수록 오래 간다는 겁니다. 힘들어야 운동다운 운동이라고 생각하시죠? 이건 젊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시니어에게는 가벼운 운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하세요. 토끼는 빨리 뛰다가 지쳐서 포기했지만 거북이는 천천히라도 꾸준히 해서 결국 이겼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연골은 한 번 다르면 다시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무릎 주변 근육이 강해져서 무릎을 보호해 줍니다. 하루 30분 한 번보다 10분씩 2번. 효율성을 높여라. 마지막으로 정말 혁신적인 방법 하나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30분 운동하지 마시고 10분씩 2번 하세요.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30분을 한 번에 하면 뒤쪽 10분은 이미 피곤해서 운동 효과가 떨어져요. 하지만 10분씩 2번 하면 매번 최상의 컨디션으로 운동할 수 있어서 효과가 더 좋습니다. 마치 밥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소량씩 자주 먹는 게 소화에 좋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69세 최모 씨는 이 방법으로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보셨어요. 예전에는 30분 연속 운동하다가 항상 중간에 지쳐서 포기하셨는데 10분씩 나눠서 하니까 운동이 이렇게 쉬울 줄 몰랐다고 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 어떠세요? 복잡하지 않죠?
어려운 것도 없고요. 하지만 이 간단한 원칙들만 지켜도 여러분의 몸은 놀랍게 변할 겁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분들은 70대에도 40대의 체력을 되찾으셨거든요. 운동 전 생명 구하는 체크리스트.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법을 알아도 실제로 안전하게 실천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 확인하고 운동하시면 절대 다치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절대 다치지 않으실 겁니다. 몸의 경고등을 확인하라. 가장 먼저 확인할 건 여러분의 몸에 경고등이 켜져 있지는 않은지입니다. 자동차에 경고등이 켜지면 운전하지 않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평소보다 숨이 조금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럽거나 무릎이나 허리가 평소보다 아프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잤다면 그날은 운동을 쉬세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이런 신호들은 모두 오늘은 쉬어달라는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다면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하루 쉰다고 건강이 나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무리해서 다치면 몇 달을 쉬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아침보다 저녁 운동을 선호하라. 여기서 깜짝 놀라실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운동이 좋다고 하는데 시니어에게는 저녁 운동이 훨씬 안전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아침에는 우리 몸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밤사이 수분이 부족해져서 피가 끈적하고 혈압도 높아져 있거든요. 이때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심장과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반면 저녁에는 하루 종일 활동해서 몸이 충분히 깨어나 있고 수분도 적절히 보충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저녁 운동을 하면 잠도 더 잘 옵니다. 단,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치셔야 합니다. 그날 컨디션을 확인하라. 또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바로 그날의 컨디션입니다. 어제 컨디션이 좋았다고 오늘도 똑같이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 우리 몸 상태는 달라지거든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 시작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10초 동안 가볍게 뛰어보세요. 이때 숨이 많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그날은 운동 강도를 절반으로 줄이세요. 반대로 컨디션이 좋다고 느껴져도 평소보다 20% 이상 무리하지는 마세요. 혼자 운동할 때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혼자 운동하시는 분들께는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휴대폰을 꼭 가지고 다니시고 가족에게 어디서 운동하는지 알려주시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운동하세요. 작년에 75세 정모 씨가 새벽에 혼자 산속에서 운동하다가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등산객이 발견하여 구조됐어요.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 후로 정 씨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에서 운동하고 계십니다. 운동은 약이다. 그러나 용법과 용량을 지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은 약입니다.
하지만 복용법을 모르면 독이 됩니다. 약도 용법과 용량을 지켜야 효과가 있고 안전하잖아요. 시니어에게 맞는 운동의 용법과 용량은 이렇습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한 번에 10분에서 20분,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하세요. 이것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더 하고 싶어도 참으세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배운 내용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건강한 노년, 행복한 노년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부터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